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하는 방식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콜앱 환경에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가능한 코딩을 적게 하고 자동화된 코드로 차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목차는요. 실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시각화 분석들, 여러분한테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각화 분석의 차트 모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차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스토그램, 파이나 도넛 차트, 바 차트, 스캐터 차트, 라인, 바이올린, 스트립, 수험 차트, 이런 실용적인 차트들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시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그 성적 데이터, 이름과 학번, 분반, 성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이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점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 성적의 분포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는 것이 실용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분반별 인원의 분포, 여기 보면은 분반이 있고요, 성별이 있죠. A 분반은 몇 명이고 B 분반은 몇 명인지, 그리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이러한 범주형 칼럼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바 차트나 파이 차트, 도넛 차트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성적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싶겠죠. A 분반, B 분반이 있는데 이 두 분반의 기말고사 성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분반이 얼만큼 잘 받는지 바 차트로 비교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바 차트는 이제 평균적인 비교만 해주니까 또 1분위, 2분위, 3분위 이런 자세한 분포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 플롯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관계성이 있겠죠.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터 차트나 히트맵 차트나 이런 다양한 차트들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직원들의 월급 데이터가 있는데, 월급의 월급여액의 분포가 궁금하죠. 히스토그램 마찬가지로 그려볼 수 있고요. 월급여액의 1분위, 2분위, 3분위 상자도표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한 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별이 있네요.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남자와 여자가 월급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분포를 우선 확인할 수도 있겠어요. 성별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나이대별, 연령대별로 몇 명의 직원들이 분포가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나이와 월급의 관계를 스캐터 차트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경력과 월급, 또 성별과 월급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 순으로 해서 어떤 숫자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라인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인구의 증가라든가 감소를 라인 그래프 또는 바 차트를 통해서 그 추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이러한 시각화 차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매트플로릿과 시본과 플로트리,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트플로립은, 자, 이름 자체는 매스매틱스, 수학에 관련된 플롯, 도표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플로립이라고 부르고요. 파이썬 시각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시각화를 배운다고 하면은 누구나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라이브러리고요. 자,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그릴 수 있는데 자세한 옵션을 코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길어지는 하나의 단점도 있고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C본입니다. C본은 매트플로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짧은 코드로 의미있고 고급스러운 더 멋있는 통계 시각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자, 매트플로립은 멋이 없고 C본은 더 멋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트플로립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C본은 그런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짜는 코드가 비교적 짧아지게 됩니다. 자, 코드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시각화 분석을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플로틀리인데요. 플로틀리는 고급스러운 시각화 결과, 코딩 스타일은 C본과 비슷합니다. C본과 비슷하게 짧은 코드로 시각화를 해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인터랙티브한 또 동적인 시각화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각화 결과 도표가 화면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우스 클릭이나 드래그를 통해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요. 확대 축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합니다. 자, 매트플로립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차트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 박스플롯, 바이올린, 파이차트 그 외에도 특별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3차원 형태를 제공하기도 하죠. 자, 매트플로립 사이트를 직접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로립.org인데요. 자, 여러분이 그 주소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구글에서 검색창에 매트플로립이라고 쓰게 되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위에 매트플로립 org 요 공식 사이트가 보이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에 대한 소개도 보이네요.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식 페이지 첫 화면이 보이는데 어떤 차트를 볼 수 있나 그릴 수 있나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그젬플 눌러볼까요? 이그젬플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많죠? 다양한 시각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카테고리를 눌러보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게 이런 식의 다양한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타입을 눌러보면은 타입별로 이런 도표들을 차트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그젬플에 와서 가장 위에 보이는 가장 앞에 보이는 이 바 차트, 바 칼라 데모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개의 과일에 대해서 판매량 또는 공급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막대 차트가 있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코드를 모르더라도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복사 아이콘 있죠? 눌러서 콜앱으로 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코드 전체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Shift 엔터로 실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코드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C본 사이트에 가서 C본이 제공하는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글의 검색창에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맨 위에 공식 사이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통계적인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제목이 보이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갤러리 한번 눌러볼게요. 갤러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결과들을 볼 수 있고 물론 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전체가 아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하나의 차트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들을 그리기 위해서 밑에와 같은 소스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복사해 볼게요. 복사 버튼 눌러서 다시 콜앱으로 온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박스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하게 코드를 작성할 줄 몰라도요. 이렇게 웹사이트에 와서 원하는 형태를 잡은 다음에 이 코드상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자, 이외에도 뭐 라인 플롯을 눌러보면은 선형으로 변화되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형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눌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플로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플로틀리 사이트로 들어볼까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플로틀리, 플롯 ly 검색하고요. 자, 검색이 됐죠? 자, 맨 위에 보면은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플로틀리 클릭하고, 자, 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또 보이게 되는데, 앞에서 봤던 거와는 또 차별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왼쪽에 보면 이그젠플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통계적인 차트, 스태티스티컬 차트를 눌러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들이 보이고, 또 펀더멘탈을 눌러보면은 기본적인 이런 차트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직 차트 눌러볼게요. 베이직 차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파이 모양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선버스트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플로틀리의 장점은 인터랙티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에 반응을 해서 얘가 데이터의 시각화 형태를 바꿔서 보여주는,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차트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런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이런 결과 나오게 되면은 마우스로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자, 이 아래에서 볼게요.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그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눌러서, 또는 오토 스케일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첫 화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보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더 멋있는 스타일로 보여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매트플로립이나 시본을 사용하고요. 더 자세하게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플로틀리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모를지라도 이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억했다가 우리가 콜앱에서 제공하는 AI,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명령을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짜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단락에서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에서 수치형 칼럼, 숫자로 된 칼럼에 대해서 분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콜앱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죠. 지금 예제 데이터 불러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엑셀 파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엑셀 파일 불러온 방식은 잠시 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은, 자, 매트플로립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매트플로립 임포트하고 그 별명을 plt로 했죠. 그래서 plt.hist, 히스토그램의 함수인데요. 히스토그램 함수에 팁스 데이터의 토탈 칼럼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 아래에 보면은 하나는 타이틀, 제목을 입력했고요. X 레이블, Y 레이블, X축의 제목과 Y축의 제목을 입력해주고 최종적으로 show 함수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서 매트플로립으로 히스토그램 그리면은 이 정도 코딩을 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좀 단순하고 아직은 초보적인 느낌이 들죠. 물론 매트플로립이 이렇게 초보적인 그림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양한 옵션을 추가함을 통해서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시본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시본을 활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면은 먼저는 시본에서 hist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먼저 매트플로립을 임포트 하고요. 다음에 시본을 임포트 합니다. 코드상으로 시본을 가지고 히스트 플롯을 그리지만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본이란 것은 매트플로립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코딩을 해주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임포트 하고요. 아래와 동일하게 타이틀과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자, 이 기능을 하게 되면은 앞에 거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모양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트 플롯을 우리가 방금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디스 플롯,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대한 플롯이다 해서 DIS 플롯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앞에와 코드가 동일한데요.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죠. 자, 이 기능에서 앞에 있는 히스트 플롯이나 지금 디스 플롯이나 요 KDE는 true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곡선 그래프 보이죠? 이 전체적인 분포의 확률 밀도 곡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쉽게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콜앱에 와서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볼게요.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샵 쓰고 팁스 예제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코드가 잘 만들어졌네요. 탭키로 완성을 한 다음에요. 실행을 해볼게요. Shift 엔터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에 지금 헤드 함수가 호출됐기 때문에 앞에 5개가 보이죠. 이 중에서 토탈 빌, 팁 이런 수치형 컬럼이 있는데요. 이 수치형 컬럼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석으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샵 쓰고 팁스 데이터의 토탈 빌 컬럼에 대한 히스토그램 차트 시각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은 코드가 잘 나올까요? 자, 지금 보니까 적절한 코드가 나왔네요. 탭키 눌러서 Shift 엔터를 해보면은 이 한 줄의 코드로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데요. 대체로 이런 주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가 길게 나오지 않고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을 가지고 생성 기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사해서 생성 버튼 눌러서 또 프롬프트 입력을 해볼까요? 생성창에 프롬프트로 입력해 주고요. 자,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 기능을 완성하는 전체적인 코드를 완성해 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시본과 매트플로립을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팁스 데이터 불러왔죠.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지워줘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아래 히스토그램을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앞에 거의 동일한 코드인데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을 하는데, 자, 아래쪽에다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완성된 코드가 있을 경우에 요 적절한 위치에다가요 샵 쓰고 차트 제목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차트 제목을 만들어주는 코드가 생성이 되네요. 자, 이거 중복되니까 얘는 지워주고, 이번에는 X축, Y축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적절하게 또 완성이 됐고요. 탭키 눌러서 완성하고 이 코드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Shift 엔터. 그러면은 위에 제목과 X축, Y축 제목도 적절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지금 이 차트의 크기를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위에 부분에다가요 차트 크기 변경이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X축, Y축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12.6 정도로 해서 Shift 엔터 실행을 해보면은 더 길게 X축 12, Y축 6, 요 단위는 인치인데요.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약간씩 이렇게 수정해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요 프롬프트를 좀 다양하게 지시를 해볼 수도 있어요. 생성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아까 동일하게 해서 실행을 해도 이 결과물이 아까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프롬프트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인데요. 실행해 보면은 이 결과 그림이 다르죠. 뭐가 다른가 봤더니 요 KDE는 true가 돼서 요 밀도 곡선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추가해 줬고, 그림의 사이즈도 앞에서 우리 명령을 한 것을 고려해서 좀 더 크게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의 특정 컬럼만 지정을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려줄 수 있겠죠. 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생성 눌러서 팁스 데이터의 팁 컬럼에 대한 히스토그램 시각화 분석 이렇게 해보면은 히스트플롯에서 팁 컬럼에 대한 분석을 해주죠. 실행하면은 팁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와 칼럼, 수치형 칼럼만 지시를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로트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플로트리를 사용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트플로립이나 시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어떤 명령을 할 때 여기서 플로트리 라이브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플로트리로 다른 형태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생성 버튼 눌러서요. 처음부터 자, 플로트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팁스 데이터의 토탈 빌 칼럼에 대한 히스토그램 시각화 분석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플로트리를 임포트를 해서 밑에서 플로트리의 히스토그램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했네요. 그래서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요. 플로트리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이런 동적인 느낌이 있고, 특정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면은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오토 스케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약간 수정한다면은 이 결과물에서요. 자, 샵 쓰고 차트의 크기가 좀 너무 크죠? 차트의 크기를 1000픽셀, 600픽셀으로 변경 이렇게 좀 작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요거에 대한 코드가 완성이 되죠? Shift 엔터 해보면은 코드가 아까는 전체로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적절한 코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샵 쓰고요. 막대의 경계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막대의 경계선 표시.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선 표시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는 지우고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경계선의 막대가 돼서 좀 더 보기 좋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제 코드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빈스라고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구간의 개수인데 30으로 변경하고 실행해 보면은 더 잘게 구간을 쪼개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정확한 개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된 코드에 중간중간에 이런 샵 써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면은 대체로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가 제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적절한 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측 사이드바에 가서 이 기능에 대한 코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 파트에서는 파이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차트는 이 범주형 칼럼에 대한 분포를 비율을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 차트 분석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파이 차트를 보면은 과일이 5개가 있고요. 5개의 과일에 대한 판매량이 있는데 그것을 비율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런 시각화를 위해서는 먼저 과일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판매량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을 때 매트플로립의 파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세일즈, 즉 이 값들을 넘겨주게 되고
레이블 이퀄 하죠. 레이블이란 것은 여기 나타날 과일의 이름인데요. 이것을 여기 프로스로 해서 과일의 리스트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값의 표기를 위해서 소점 한 자리를 실수로 표현한다. 이런 표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팁스 데이터에서 성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팁스의 성별 컬럼을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성별에 대해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줘서 이걸 하나의 자료로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일도 마찬가지죠. 요일 컬럼에 대해서 value count를 하게 되면은 그 식당에 방문한 이 요일에 대해서 방문자 숫자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변수를 파이 차트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파이 차트를 그리는 기본적인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런 코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코드를 전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틀을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 팁스 데이터의 요일에 대해서 value count를 구하고 그 값들을 넘겨주고 레이블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있는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이 값에 인덱스에 요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팁스 데이터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서 범주, 이 성별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요? 팁스의 성별 컬럼에다가 점 찍고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적용해주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일이다 그러면은 day 컬럼을 가지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요일별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코드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제미나이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우선 시작할 때 주석으로 시작해 볼게요. 팁스 데이터의 성별부터 해볼까요? 성별 컬럼에 대한 파이 차트 시각화 분석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코드를 보면은 실본의 카운트 플롯을 해서 성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탭 위로 완성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는 파이 차트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선 개수를 세서 막대 차트를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거라는 자, 결과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의도한 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요 생성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생성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게 되고 그대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코드가 완성이 되죠. 성별에 대해서 value count 함수 실행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해서 파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별 분포를 파이 차트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요일로 바꿔본다 그러면은 칼럼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일로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 방문한 요일에 대해서 파이 차트 분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원리만 알고 이런 코드는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몇 가지 옵션을 변경을 해볼게요. 처음에 글자가 너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폰트 크기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된 코드에서 이렇게 주석을 입력해 볼게요. 자, show 함수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다가 해볼게요. 샵 쓰고 폰트 크기 더 크게 변경. 자, 이렇게 써주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코드가 나오죠. 완성시킨 다음에 폰트가 16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실하게 더 크게 해볼까요? 20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폰트가 확실히 더 커졌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특정 폰트의 특정 파일 조각을 분리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의 경우에는 여러분 제미나이에서 질문을 해보면요, 매트플로리 파이 차트에서 파이 조각을 분리하는 방식 알려줘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자,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값의 개수만큼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저장해 놓고 explod라는 그 파라미터 값을 사용해서 그 리스트를 전달해 주면은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주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요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파이에서 좀 분리를 시키고요. 여기 explod라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해서, 자, 지금 파이가 4개니까 0을 우선 4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폰트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값에 대해서 1로 해볼게요. 1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1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0.2 정도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 두 번째 값에 대해서 0.2로 분리가 됐는데요. 20% 정도. 자, 위에 올라와서 값을 보게 되면은 이 요일의 순서를 보면은 세러데이가 첫 번째, 썬데이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지금 썬데이 일요일 값이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요일을 분리하고자 한다면은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이 세 번째 값에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주고 이 세 번째 값에 0.2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특정 요일에 대해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 색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컬러스 이퀄하고 sns.colorpalette에서 이 색상 코드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시본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 종류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 파라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도 모두 보여주게 되니까요. 이걸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뮤티드라고 하면 이런 색깔, db라고 하면 이런 색깔, 액센트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생성 버튼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 팁스 데이터의 요일, 데이 컬럼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 분석해줘 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플로틀리를 임포트해서 파이 차트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각각의 항목의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일반적인 파이 차트는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요, 약간 변형해서 파이 차트에서 이 안에 구멍이 뚫린 파이 차트, 이것을 이제 도넛 차트라고 하거든요. 도넛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와 동일하게 이 전체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밑에 생성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파이 대신에 도넛이라고 써 도넛 차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코드가 나오고요.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구멍이 뚫린 파이랑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은 시각적으로 좀 더 멋있게 표현이 되죠. 자, 위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라미터 중에 홀이란 게 있죠. 이 구멍을 0.3으로 했을 때, 자, 이런 결과 나오고요. 만약에 0.5로 하게 되면은 구멍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파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차트 시각화 분석을 해볼 텐데요. 막대 차트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막대 차트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어떤 범주형의 구분에 대해서 어떤 수천 칼럼의
평균이라든가 합계를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식당에 요일별 방문자들이 있는데요. 요일별로 식사비의 어떤 평균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요일에 식비를 많이 쓰는지, 또는 성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떤 성별이 팁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대 차트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매트플로립에 대해서 볼게요. 매트플로립으로 우리가 바 차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밑에 바 차트의 X축에 해당하는 요 값이 있죠. 지금은 항목을 A, B, C, D로 했는데 X축에 들어갈 항목의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면은 남자, 여자에 대한 성별 카테고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막대의 높이를 결정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 카테고리가 4개라면은 요 값도 4개가 되겠죠. 이게 존재한다면은 매트플로립의 바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첫 번째 값은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전달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차트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경우에 바 차트 분석을 할 경우에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것은 간단한 예제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 성별이라든가 요일의 기준에 따라서 이 토탈 빌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것에 원하는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요. 자, 여기 그룹 바이와 평균이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 코드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눈으로 보고 기본적인 원리만 우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 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팁스 데이터는 이 데이터죠. 얘를 그룹 바이에서 성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준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토탈 빌 칼럼을 지정해주고 남자, 여자의 성별에 대해서 토탈 빌의 평균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별, 남자, 여자가 있고요. 토탈 빌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되죠. 식비의 남자의 평균이 더 높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일에 따른 팁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 그래서 요일에 대한 칼럼으로 그룹 바이를 해준 다음에 우리는 요일별로 팁의 합계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min이 아니라 이번에는 sum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면은 워닝이 하나 뜨게 되는데 워닝을 뭐 그대로 둬도 상관없지만은 워닝을 깔끔하게 해결하려면은 여기 observed라는 파라미터를 true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데이터에 관찰된 값이 존재할 경우에만 그것을 시각화 차트에 이 분석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이것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범주와 속성에 대해서 값을 구해준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result라고 한다면은 result.index 하게 되면은 분석된 결과의 인덱스는 이 앞에 있는 뭐 성별이라든가 여기 써 있는 day라든가 이런 것이 인덱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일로 지금 구분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요일 4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ult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에서 여기 값들의 리스트가 포함이 됩니다. 값들의 리스트. 여러분이 토탈비라는 칼럼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 리스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매트플로립을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기초를 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막대 차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팁스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태고요. 우선 주석으로 해볼까요? 주석으로 샵하고 팁스 데이터의 토탈 빌 칼럼의 평균에 대한
막대 차트 분석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결과 나오지 않았네요. 단지 평균을 구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복사해서 생성 기능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팁 데이터의 토탈 빌 칼럼의 평균에 대한 막대 차트 분석.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죠. 팁스 데이터의 토탈 빌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는데, 자, 우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막대가 하나로 나오네요. 근데 지금 프롬프트에서 토탈 빌의 평균을 막대 차트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가 나오는 게 맞고요. 만약에 토탈 컬럼 앞에다가 자, 요일 데이에 따른 자, 데이별 토탈 컬럼 평균에 대한 비교 분석 이렇게 해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코드가 수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요일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토탈 빌 컬럼을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나오게 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생성을 통해서 팁스 데이터의 성별 평균을 비교하는 막대 차트 시각화 분석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별로 팁의 평균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막대 차트를 그려줍니다.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별로 남자 여자의 팁의 평균을 비교해 주죠. 그래서 남자가 살짝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지정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칼럼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칼럼에 대해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그것을 분석하는 막대 차트를 시각화해줘.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려진 차트에서 막대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C본을 통해서 여기에 팔레트를 활용해서 팔레트의 명칭을 제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로틀리를 해볼 텐데요. 플로틀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생성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부분에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주고요. 막대 차트 분석을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앞에 있는 차트를 플로틀로 변경해 달라는 지시였는데요. 자, 우린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랫부분에 생성을 눌러서 프롬프트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팁스 데이터에서 요일별 팁의 평균을 막대 차트로 시각화 분석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플로틀리를 임포트 한 거 볼 수 있고요.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불러왔기 때문에 지워줘도 상관이 없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로 그룹을 만들고 팁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틀리의 바 함수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막대 차트가 정상적으로 그려졌죠. 자, 여기 이제 워닝이 나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히 해결하자면은 그룹 바이 함수를 쓸 때요, observed를 true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observed true, 그러면 이제 워닝이 없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이 여러분의 화면을 꽉 채우는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각각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커서 보기엔 좋지만 너무 큰데요. 약간 줄여볼까요? 자, 요 아랫부분에다가 샵 쓰고요. 차트 크기를 자, 16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코드를 제시해 주고요. 실행하게 되면은 원래 화면을 꽉 채웠던 것이 이렇게 좀 좁게 가로 1000 세로 600으로 변형이 됐고요.
여기서 몇 가지 부탁을 더 해볼게요. 또 샵 쓰게 되고, 자, 폰트 크기를 더 크게 변경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20은 너무 클 것 같으니까요, 한 16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폰트가 아까보다 커진 게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막대의 색상이 지금 한 가지로 너무 단조로운데요, 이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색상 변경을 요청을 해볼게요. 주석에 쓰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실행하면은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변경이 됐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색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막대별로 색상이 다른 거거든요. 이 코드는 지워주고요. 자, 밑에 생성 버튼으로 변경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생성 눌러서 위 막대 차트의 막대의 색상을 다양하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변경이 됐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바로 위에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색상 변경을 해줬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래 것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을 예쁘게 변경을 해줬는데요. 이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변경을 해줬냐면은 여기 바 차트의 바 함수의 파라미터 안에서 컬러에 대한 지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한 걸로 해서 막대 차트 플로틀리를 사용한 막대 차트는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캐터 차트 분석을 보겠는데요. 스캐터 차트 분석은 두 개의 수치형 뉴메릭 컬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팁 데이터에서 식사비와 팁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식사비가 클수록 팁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겠죠. 또 공부 시간과 성적, 키와 시력, 이렇게 수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키와 시력의 관계는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은 상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캐터 차트의 이제 기본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시본 라이브러리, 매트플로립의 기초에서 시본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본에서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부여하고 X축에 어떤 칼럼을 둘 것인지, Y축에는 어떤 칼럼을 둘 것인지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본적인 차트를 생성하는 코드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점으로 찍혀지는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콜앱에 가서 제미나이 기능을 활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팁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토탈 빌과 팁, 이 수치형 칼럼 두 개를 가지고 스캐터 차트로 관계를 분석해 볼게요. 처음에 그냥 주석으로 해보자면은 팁스 데이터에서 토탈 빌 칼럼과 팁 그다음에 스캐터 차트 시각화 분석을 요청하는 주석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고 기다리면은 자, 이런 식의 주석을 썼던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이 잘 제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잠시 기다렸더니 이런 코드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실험적으로 해본 결과로는 이런 코드가 빨리 제시가 되지 않고 또는 엉뚱한 코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을 샵은 빼고요, 복사해서 새로운 코드 셀을 만들어서 생성 버튼 눌러서 동일한 코드로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이런 코드가 나왔고요. 팁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스캐터 플로에서 데이터를 지정하고 X축, Y축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 보면요. 자, 이렇게 토탈 빌과 팁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이런 선형 관계가 있는 것을 스캐터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변경을 해보자면은 이 점이 지금 동일한 하나의 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요일별로 다른 색을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눌러서요, 위 차트에서 요일
색상을 지정해줘 라고 부탁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유일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려진 걸 보니까 우리가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코드가 나오게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어서 원래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어주는 식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코드가 이렇게 적절하게 반영이 됐고요.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유일별로 범주가 만들어져서 이 범주별로 색상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앱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뭐 한 가지 작업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부탁을 했을 때 이게 적절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롭게 완전한 코드, 완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명령을 해주면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플로틀리로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동일한 이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를 해서 밑에 생성 버튼 눌러서요. 이번에는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데 맨 앞에다가 자, 플로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런 지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플로틀리를 불러와서 코드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면은 스케이터 차트가 그려졌는데 기본적으로 플로틀리는 넓게 영역을 사용하죠. 자, 차트는 상당히 모양이 보기 좋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기 변경만 해보는데 생성 눌러서 위 플로틀리 차트에서 차트의 크기를 1000 by 600로 변경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위라고 했더니 위 모든 전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코드 다 수정을 해줬는데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위라고 하지 않고요. 위의 주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를 약간만 수정해 볼게요. 차트의 크기를 수정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위에 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코드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죠. 실행해 보면은 Shift 엔터로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플로틀리에서는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마우스로 영역을 잡으면은 이 영역을 확대해서 특정 영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다양한 차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의 형태, 창태 이름만 알고 있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라이브를 사용해서 어떤 칼럼을 지정해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코드 입력 없이 코드 입력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